경찰이 강릉 산불을 낸 혐의로 60대 신당 관리인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고성 속초 산불 원인 수사는 이달 말쯤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지난 3월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플라이강원이 사옥 신축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10월 취항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012년 지정된 삼척 대진 원전 예정구역 고시를 해제하고 이달 안에 관보에 게재할 계획입니다. 강릉시가 내년부터 자원봉사센터를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낡은 건물을 리모델링하겠다는 입장인데 위탁 운영자 측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경찰이 지난달 발생한 강릉 산불 실화 혐의로 신당 관리인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이 관리인은 전기기구를 소홀히 관리해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에 탄 물건이 어지럽게 널려 있고 주변에는 경찰이 현장 접근을 막기 위해 진입 금지 테이프를 둘러놨습니다.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에 한 주택 뒤에 설치된 신당입니다. 경찰은 신당을 지난달 4일 발생한 강릉 산불의 발화 지점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경찰은 이곳 신당에서 강릉 산불이 처음 시작된 것으로 보고 신당 관리인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강릉경찰서는 신당을 산불 발화 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신당 관리인인 65살 A씨를 실화 및 산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했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최초로 뭐 여기서 바라지를 하니까 우리도 여기서 나는 그걸 알고 있지. 모르죠.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여름부터 신당 내 전기초를 계속 켜두는 등 전기기구의 관리를 소홀히 해 전선 단락으로 화재가 발생했고 야산으로 번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날 발생한 고성 속초 산불은 한전 관계자 등 30여 명에 대한 경찰의 조사가 이달 말쯤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양양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플라이강원이 항공기 도입과 사옥 건립 등 오는 10월 취항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강원도 역시 취항에 대비해 출입국 관련 인력과 장비 보강 등 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황병춘 기자입니다. 지난 3월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플라이강원이 사옥 신축에 들어갔습니다. 공항에서 7km 떨어진 양양읍 조산리에 지상 2층 규모의 본사 사옥을 건립해 오는 8월 입주할 예정입니다. 빠른 시간 안에 수검 절차를 마무리 짓고 상업 운항을 개시해서 외래 관광객을 강원도에 유치하는 저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지난달 신청한 운항 증명이 9월 말에 끝나면 10월 첫 취항을 위해 객실 승무원 등 직원 채용에 나서고 있습니다. 플라이강원은 올해 항공기 세대를 도입해 10개 도시에 취항하고 오는 2022년까지 항공기 10대와 국내의 취항 도시 31곳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플라이강원 취항에 대비한 대책회의도 열렸습니다. 최문순 도지사가 회의를 주재하며 국제노선 취항에 필요한 세관과 출입국 심사, 검역 등 CIQ 상황을 살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른 데로 이동하지 않고 여기서 계속 승객들을 실어 나르는 거점 공항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200만 명까지 승객을 늘릴 계획으로. 강원도는 구체적인 교통 대책과 관광 분야 종합 대책은 다음 달에 따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양양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플라이강원의 이륙 준비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병춘입니다. 삼척 대진 원전 예정구역 고시가 이달 중 해제될 전망입니다. 자유한국당 이철규 국회의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달 중 전원개발사업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삼척 대진 원전 예정구역 고시 해제를 의결한 뒤 관보에 게재할 계획입니다. 삼척 대진 원전 예정구역은 지난 2012년 9월 삼척시 근덕면 부남리와 동막리 일대 300여만 제곱미터가 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됐고 2017년 12월 원전 건설 계획이 백지화됐습니다. 한편 삼척시는 원전 예정 부지에 수소 생산기지 등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성 지역 산불 피해 비대위와 한국전력이 산불 피해액을 검증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합니다. 고성 한전 발화 산불 피해 이재민 비상대책위원회는 한국전력 태스크포스와 협의해 한국손해사정사회에
산불 피해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성산불 비대위는 고성군에서 작성한 피해 사실 확인서를 근거로 다음 달 초부터 손해사정사회가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피해 주민들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을 계획입니다. 속초 지역 산불 피해 비대위는 소상공인 피해액 산정 방법이 해결되지 않아 손해사정 조사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을 위해 내년부터 직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3일 강릉시는 20년간 위탁 운영했던 강릉시 자원봉사센터를 내년부터 직영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지역 맞춤형 자원봉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강릉시는 20년간 특정 업체 위탁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영 운영이 필요하다고 시의원들에게 문자로 보고했습니다. 강릉시의 직접 운영 계획에 반발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이 강릉시 의회에 감사를 요청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왜 저희한테 그런 멍해를 씌우고 또 강릉시 의회 의원들한테 저희의 부정적인 그런 문자를 보냈는지 꼭 밝히고 싶습니다. 김한근 강릉시장은 자원봉사센터 건물 신축을 추진하면서 시청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데 특혜 우려 때문에 직영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2년간 직영 후에 다시 민간에 이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건물이 완공이 되고 또 자원봉사센터에 또 들어갈 사무실이 공간이 확보가 되면 다시 또 민간에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특정 또 민간 기관이 거기 와서 시청에서 건물을 하는 게 또 이에 특혜 시비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일부 공무원들이 부천시와 시흥시를 방문 조사한 뒤 직영을 반대했지만 시장이 직영을 강행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직영하는 거는 저희들은 이제 반대 입장을 사실은 내긴 내셨지만 이걸 또 좀 긍정적으로 검토 과정에서 저희들 의견이 조금 반영이 안 된 거죠. 최고 결정권자의 생각인 건가요? 네, 그렇죠. 또 강릉시가 시의회의 동의도 없이 직영화를 추진하면서 민간 위탁 조례를 어겼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민간 위탁이 만료되거나 내용상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근데 이번 그 직영화 계획에 대해서는 의회와 사전에 논의된 바가 전혀 없고요. 일방적으로 어떤 윗선의 의지로 추진한다라는 것이 매우 규탄스럽습니다. 전국 최초로 민영화됐고 모범 사례로 꼽혔던 강릉시 자원봉사센터가 강릉시의 직영화 추진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환자의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첫 60분을 골든아워라고 합니다. 강원도가 이 골든아워에 구조대가 환자를 구하는 데 도움되는 정보를 담은 생명사랑 스티커를 보급합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2년부터 미국에서 시작된 옐로우 닷 프로그램. 교통사고가 났을 때 부상자의 평소 건강 상태 등 주요 정보를 구조자가 즉시 알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차량 뒷유리에 노란색 스티커가 붙어 있다면 차량 보조석 사물함에 의료 카드가 있다는 표시인 셈입니다. 의료 카드에는 기본적인 개인정보와 수술 이력, 질병 정보, 알레르기, 현재 먹고 있는 약 등을 적어놓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이를 확인하고 교통사고 환자의 정보를 빠르게 알아챈으로써 위급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스티커에 환자의 정보가 제공이 된다면 그 대원들이 출동을 했을 때 응급처치를 빠르게 시행할 수 있고 골든타임을 지키는 데 있어서 많이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강원도가 이런 취지를 살려 전국에서 처음으로 생명사랑 스티커 보급 사업을 시작합니다. 강원도는 이달 말부터 각 시군 민원실에서 스티커와 의료카드를 배포할 계획입니다. 일단 2만 3천 세트를 보급합니다. 강원도에는 특히나 노약자라든가 의료 취약자가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운전 시 사고 발생에 골든타임 내에 빠른 생명 구조를 위해서 노란 스티커가 일상화돼 생명을 살리는 작은 실천으로
소중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동해안과 산지, 태백의 건조주의보가, 정선 평지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동해안과 산지는 오는 26일까지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이 많아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강원도는 당분간 낮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모레는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일부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척 봉황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4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오늘 오후 2시 10분쯤 삼척시 정상동 73살 임모 씨 집에서 불이 나 인근 봉황산으로 옮겨부터 산림 300여 제곱미터를 태웠습니다. 불이 나자 산림청 헬기 2대와 진화 인력 60여 명이 동원돼 40여 분 만에 진화했습니다. 정부가 노후 거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동해 북평산업단지가 후보지 10곳에 포함돼 최종 심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지로 확정되면 중앙정부와 동해시가 각각 절반씩 모두 343억 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북평산업단지의 노후 기반시설 정비와 지원시설 구조 고도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최종 심사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달 말 최종 5곳을 선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척시 교동의 한 아파트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 사고가 발생해 가족 4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삼척시 교동 모 아파트 1층 보일러실에서 폭발 사고가 나 37살 엄모 씨가 얼굴과 팔에 2도 화상을 입는 등 일가족 4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보일러실에서 경보음이 수차례 울렸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FC의 18세 이하 팀인 강릉-제1고가 11년 만에 도 대표로 선발돼 전국체전에 출전합니다. 강릉-제1고 축구단은 지난 16일부터 4일간 철원에서 치러진 2019 강원도지사배 겸 강원도협회장배 축구대회에서 우승해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에 도 대표로 출전합니다. 강원FC의 15세 이하 팀인 주문진 중학교도 도 대표로 선발돼 전국 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산불 피해 지역 관광시설 복구와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해 300억 원 규모의 관광진흥 개발 기금을 특별 융자한다고 밝혔습니다. 관광기금 대출은 시중은행의 일반 대출보다 유리한 1%대 금리로 제공됩니다. 운영자금 지원 한도는 2배로 높아지고 시설자금은 필요한 자금의 60%에서 100%까지 확대됐습니다. 한국관광협회 중앙회와 강원지역 관광협회에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선정 결과는 문체부 누리집을 통해 발표됩니다. 고성군이 DMZ 평화의 길을 방문하는 탐방객의 안전과 운영 내실화를 위해 육군 22사단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고성군과 육군 22사단은 오늘 DMZ 평화의 길의 출입 보안과 상황 발생 시 안전조치와 비밀 유지 등을 담은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DMZ 일원이 평화 염원 상징지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27일 개방한 DMZ 평화의 길은 현재까지 도보 코스 585명과 차량 이동 코스 1,580명 등 2,165명이 방문했습니다. 강원도가 강수량 부족으로 인한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나섰습니다. 강원도는 관정개발 등 가뭄 대비 사업에 당초 예산과 추경 예산으로 확보한 137억 원을 조기 투입할 계획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